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그동안 주택 매매를 막아왔던 양도세 부담이 이번 달부터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이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좀 확대하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확대가 그동안 얼어붙었던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부자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 보시고 상담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요. 02-3153-2594번, 013-3366-0110번으로 각각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한 실시간으로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입장해 주시면 노란 톡방에서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지금 출발합니다. 알부자와 함께하실 부동산 고수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안현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동산 알짜되는 알짜 부동산 정보를 기초에서부터 그 중요한 진짜 돈이 벌리는 위치까지 짚어드릴 부동산 고수 안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의 순서 저희가 한번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주제는 조선업에 주목하라는 주제입니다. 조선업,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조선업이 맞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조선업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었는데요. 왜 조선업을 주목하라 그렇게 얘기를 잡았냐면은 우리나라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자리를 잔뜩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부동산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류운송이거든요. 그런 물류운송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 바로 이 조선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등 수출 상품이기도 하죠. 그런 조선업이 이제 다시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업을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조선업이 얼마나 거대한 산업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11월 15일에 모잠비크의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식이 어떤 협약식이냐? 원래는 이 거제라는 지방의 산업도시에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동시에 3개월도 안 되었는데 똑같은 그 삼성중공업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라는 건 이건 이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이유가 왜 여기 있었을까요? 이거 지금 보이시는 이 배 하나가 이번에 코란술이라는 명명식을 갖는 그 순간이었었는데요. 이 코란술이라는 FLNG선이 지금 보시면은 그냥 거대하다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이 배 한 척이 2조 9천억짜리 배입니다. 2조 9천억짜리 배니까 이 배 하나 만들어지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됐을까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거는 조선업
하는 분들에게 들었던 얘기지만 이 명명식 옛날 같으면은 옛날 영화나 만화에 보시면 배 만들고 나서 병을 꽝 하고 내려쳐서 병 깨지고 배가 바다에 진수되는 그 진수식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공법이 바뀌어서 그냥 명명식만 하고 있지만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자리가 굉장히 흥분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 사업가들 그리고 이 배를 수주하신 분들이 아,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배 한 대 더 만들어야지. 혹은 이런저런 계약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잠비크 대통령께서 직접 오셨으니까 이분이 직접 오셔서 막 이제 명명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님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 그 자리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지금 2조 9천억짜리 이 코란술 배를 바로 한 척 더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배와 동시에 이 아프리카 보안 상황이 굉장히 치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FLNG선이 바다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가스를 추출하고 가스를 추출해서 액화천연가스로 압축을 하고 그 액화천연가스를 압축을 한 걸 또 LNG선이 와가지고 실어야 하는데 거기에 싣는 하적 역할까지 하는 진짜 바다 위에 떠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런 배 한 척을 만들고 운영하려면은 치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군함 3척 정도를 또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서 용병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또 3척을 수주하든지 우리 지금 이 배 한 척 만드는 것만 해도 2조 9천짜리 사업인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용병이라든지 군함 사업까지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은 앞으로 모잠비크에서 LNG선을 계속 수주를 해야 하는데요. 약 17척의 수주 계약이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 내용만 해도 약 4조 원의 단일 계약으로는 아주 큰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괜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여기 가신 게 아니에요. 이 아프리카 대통령이 왔다라는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의 국군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벌어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이게 초거대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첨단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배 위에 있는 층수만 계산해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그리고 여 위쪽에 탑에 8층 그리고 위에 탑까지 하면 이게 엄청난 높이거든요. 이런 거대한 배를 쉽게 얘기하자면은 아파트를 수십 동을 한꺼번에 짓는 그런 거대 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산업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또 거대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초거대 선박 지금 이건 그래도 LNG 선이니까 괜찮은데요. 옛날 벙커 CU를 갖고 움직이는 그런 거대 선박 15척만 모여도 세계 모든 자동차를 다 움직여서 나오는 황산화물 이것보다도 더 많은 배기가스가 이 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고 거대한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에 지금 보시면은 항공이 차지하는 건 0.3%밖에 안 돼요. 그러면 99.7%가 다 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중요하고 그리고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지금 다시 날개짓을 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돈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수출과 수입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돈이 되는 곳에 가야 부동산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를 들면서 이 조선업에 집중을 하셔라. 그런 얘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업이 어떤 산업인가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조선업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노동 집약 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조선업은
시대가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동화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FLNG선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똑같은 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FLNG선이 전 세계에 4척밖에 없기도 하지만 각자 수주하는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그 배의 구조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배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일일이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이 많이 집약돼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시대가 흐를수록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공장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산업 같은 경우 그 고용 인원이 줄지만 조선업 같은 경우 거대화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사람을 많이 뽑는 그런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 하나가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게 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 집약 산업인데 재밌는 건 뭐냐? 기술과 노하우, 신뢰성이 축적돼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철강, 기계, 화학, 비철, 금속 말고도 온갖 건조라든가 아까 FLNG 그 가스 압출 그런 기술이라든가 최첨단이 또 거기에 뭉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기간 산업이라고 해서 모든 게 집약되고 나라의 그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조선 하나만 발전시켜도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발전 사이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자 수출 효자 산업이에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이 울산의 미포만 모래톱 사진 이거 하나 갖고 가고 그 다음에 간신히 빌린 유조선 설계도 하나 갖고 가서 그 차관을 빌리려고 하는데 영국은행에 가서 차관을 빌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중공업의 시초가 될 때 어떻게 됐느냐 우여곡절이 자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죠. 옛날에 조선이었고 고조선이 지금 옛날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그 당시엔 그냥 조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성계 장군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또 조선이라고 지었던 것처럼 아 진짜 조선하고 관계가 있나? 이 당시에 빌려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그 당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셔서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300년 앞서서 철갑선을 만드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을 하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다 해서 차관을 빌려서 여기에 조선소를 세우고 지금 울산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싼 지역이 돼버렸죠. 자, 그만큼 이 조선 산업이 한번 발전을 시키면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 지역에 특히 이 조선소 오는 쪽의 지역의 땅값은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산업 몇 가지를 꼽자면은 첫 번째가 철강이고요. 두 번째가 반도체고 세 번째가 자동차고 마지막이 조선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커지면 커질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을 더 많이 쓰는 게 어디라고요? 이 조선이기 때문에 그 조선소 주변이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싼 지역 중에 하나가 됐죠.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이 조선이라는 산업은 전 세계란 시장을 갖고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를 상대하다 보니까 시장은 전 세계라는 거 단 하나밖에 없는데 조선소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중국 이런 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극단적인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 한 번 만들어지면은 수십 년, 십몇 년에서 수십 년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보통 30년 정도는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30년마다 막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이클에 따라서 처음에는 영국이 주도하던 조선 산업을 일본이 가져가고 일본이 주도하는 산업을 또 우리나라가 가져가고 이번에 중국이 치고 올라왔었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하는데 늦게 만들어진 곳은 어떻습니까? 늦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설비가 최신 설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늦게 만들어지는 곳들은 막 신흥 막 성장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또 임금이 싸죠.
그 당시 그걸 무기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서 유럽에서 일본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의 노하우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축적되고 쌓여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당시 저는 이 정주영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이런 것들을 쌓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배를 만들 때 아예 도크가 없는 상태에서 도크 만들어지는 부분에 바로 배를 만드는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공법으로 배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중공업에 첫 발을 내딛게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공업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우리나라의 철강 그리고 기계, 화학, 비철금속 그 외의 모든 첨단 산업들이 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조선을 빼놓을 수가 없는 산업이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왜 조선업을 들고 왔느냐. 중국한테 넘어갈 뻔했지만 우리나라 조선업 전망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들고 왔느냐. 자, 뛰어난 기술 노하우 이런 거 신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중국한테 넘어갈 뻔했지만 친환경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시대가 도래를 했었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에 올인을 하던 게 이 LNG 선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NG 선박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1등이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수주하는 게 전부 우리나라로 몰리면서 중국에 넘어갔던 1등, 수주 1등을 우리나라가 다시 1등으로 치고 올라오게 된 그런 발판이 됐었죠. 자, 동시에 스마트 기술, 이 환경도 또 1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하고 일본이 이 기술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가 1등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첫 번째로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황산화물 규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막 하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특히 북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 광양이라든가 부산, 인천 같은 중요 항구에 이런 배출 규제에 맞추지 못한 배들은 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약 0.5% 이 정도까지 계속 배출량을 낮추라고 하니까 이런 규제 0.1% 되는 그런 배출량이 아닌 배 같은 경우 그런 바다에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국하고 거래할 수 없고 유럽하고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국조차도 일본조차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배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LNG선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 옛날 모스 방식으로 그대로 멈춰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멤브레인식 선박을 도입을 해서 보다 더 선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배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수주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발전을 하는데 이번에 또 어떤 소식이 있었느냐? 계속 기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GTT사가 했던 옛날에 특허만 갖고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40조를 그동안 로열티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 기술찬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키니까 이번에 이 GTT에 불공정 거래다 해서 오히려 프랑스가 지금 매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한때는 이 조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조선을 계속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발전시킨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1등을 하면서 동시에 자, 일본의 배가 이렇게 이 컨버너트호가 두 동강 나기도 하고 미국의 에버기브노가 수에즈 운하를 막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박
기술 부족을 중국과 일본이 그게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조선은 30년 갖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 기술 노하우 신뢰성에서 우리나라가 1등으로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슈퍼사이클이 아까 제가 30년 주기라고 했었죠. 근데 이 슈퍼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대량으로 노후화되는 선박 교체 시기가 원래는 조금 더 뒤에 올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중간에 약간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준에 맞는 선박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 세계가 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일자리가 잔뜩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조선에 관련된 것 중에서 조선소로 유명한 메카, 조선소의 메카 거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조선에 슈퍼사이클이 다가왔기 때문에 일자리가 잔뜩 늘어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거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 하면은 우리나라 초대형 조선 3사 중에 두 곳이 있습니다. 현대 빼고요. 대우하고 삼성중공업이 여기 조선소에 있는데 어느 정도냐? 이 조선소 앞에 모여 있는 데들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파트 입구 쪽에 자동차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냐? 이 앞에 아파트들이 뭐랄까? 달동네 아파트 느낌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계단식으로 아파트가 늘어서서 입구가 이렇게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 여기에 아파트가 층층이 산을 타고 올라가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우리나라에서 땅값 제일 비싼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거제도 조선소 앞에 쪽에 이 지역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제도가 그동안 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10명 중에 6명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7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한 지역에서 7만 명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동시에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소 지금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몰랐지만 조선소 전망이 굉장히 밝아진 만큼 지금 앞으로 부동산이 활성화될 지역은 어디냐? 바로 이 거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거제뿐만 아니라 울산 그리고 목포라든가 그다음 STX 조선이 있는 창원이라든가 각종 조선소가 있는 지역들 그런 곳들은 앞으로 부동산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국가 정상이 많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거제도가 또 특징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대통령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 출신이시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님도 이 거제 출신입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두 분이나 나온 지역인데 자, 이번에 모리셔스 대통령님도 오셨고요. 자, 여기가 또 알려지진 좀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그렇게 생각은 않지만 이 관광이 또 특출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소에 많은 바이어들이 오거든요. 많은 외국 바이어들이 오는데 그 바이어들이 와서 관광을 또 많이 하는 곳이 이 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이 찾아오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 거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은 지역도 옛날에는 이 거제였고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은 곳도 이 거제고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가장 많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기도 하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다리도 이렇게 새로 놓이고 있고 이렇게 이 거가대교 말고도 옛날에 거제대교 놓일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섬 지역들은 다 땅값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는데 불구하고 거제도에는 70년대에 여기에 거제대교가 놓이면서 여기 조선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섬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선두급에 가깝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부동산 활성화되는 지역들 그 특징, 첫 번째 특징,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 거의 7만 명 가까이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런 지역이라는 거. 그래서 이 지역이 좀 산업도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산업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지금 이 조선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막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거의 수주가 확정된 그 LNG 그 선박만 해도 17척이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런 데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돈이 결국에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투자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산업도시의 인구는 산업 현황과 조금 일치는 하지만 그 산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 투자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선을 갖고 나온 이유는 슈퍼사이클에 지금 올라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조선소 주변을 한번 주목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동시에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 조선을 절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요소수 사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별거 아닌데도 그 요소수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대란을 일으키고 사업이 전체 자동차가 멈춰버리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멈추고 우리나라 경제가 혼란에 빠지겠죠. 그렇게 될 뻔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게 만약 조선을 당시에 포기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무조건 배로 수출입을 해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산업이 만약 배가 멈춰선다면 중국이 만약 우리나라에 배를 수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전 세계의 물류 대란을 이번에 멈춰선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가 만약 중국에게 모든 걸 넘겼는데 중국이 이번에 배를 계속 문제되는 배를 만들고 일본도 배가 막 두동강 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일본하고 중국한테 수주를 줘야 하는데 수주를 줬다고 해도 그게 배가 만들어지는 기한이 2년에서 3년이다 보니까 그게 물류 대란이 배로 인해서 한번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가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실제 앞으로의 기간 산업인 것을 고려해서 이 조선 산업은 꼭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는 곳 중에 이 조선소 있는 곳은 앞으로도 계속 부자가 된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망도 굉장히 밝다라고 하고요. 더불어서 부동산 활성화까지 좀 기대해 볼 법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 활성화가 될 곳이 좀 궁금하시다면요. 저희 알부자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은요. 013-1593-2594번, 013-6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노란 톡방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오프라인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알찬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저희가 해결 도와드릴게요. 참여 방법은요. 전화 있습니다. 013-1553-2594번, 013-3366-0110번 각각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란 톡방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원활한 상담 진행 가능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이 앞번에 네. 제가 신청을 했었는데 예. 거주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가평에 예, 가평에. 조밀리 23번지 네. 거기 좀 궁금해가지고 저기 연락을 했었거든요. 예,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가평군 두밀리에 위치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네, 전망이 좀 23번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이쪽 어떻게 가평까지 가셔서 이렇게 여기 토지를 보유하시게 되셨나요? 저기 가평이 좀 좋아가지고 예. 그쪽에 좀 나중에 나이 있을 때 그쪽에다가 좀 전망 좋게 좀 뭐 좀 한번 저기 건물을 하나 저기 해보려고 예. 하나 올려보려고 한번 아,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괜찮은지 그쪽이 예. 그거 좀 보려고요. 예, 지금 문의하신 이 지역 같은 경우 최근에 가평 쪽으로 이제 철도가 놓이면서 그쪽에서 이제 접근이 쉬워져 가지고 그래서 서울 인근의 이런 주변에 이 경기 지역 인근 이쪽 동쪽 방향으로 굉장히 전원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은퇴자형 도시 그런 것들로 굉장히 인기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토지도 지금 보시면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펜션이라든가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기가 그래도 은퇴자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보유하신 곳을 보시면은 지금 지도에 보일 정도로 실제 그 앞에까지 지금 보유하신 데까지 이 공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공사가 안 이루어졌다면은 제가 조금 이제 전망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뻔했는데 그래도 네네. 바로 앞에까지 이미 길하고 부지 공사가 이미 끝난 걸로 보입니다. 맞나요? 네. 예, 그래가지고 부지 공사가 끝났고 그 밑으로 지금 펜션이라든가 전원주택이 들어오는 게 그거는 보이니까.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쪽으로 펜션 있는 거 펜션 부지 있는 쪽인지는 알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은퇴자들이 계속 나오는 시점까지 많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전망이 밝다고 그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궁금하신 점은 있으실까요? 근데 그쪽에 지금 건물 같은 거는 지금 혹시 지을 수 있는지? 예, 지금 현재 예. 조금 이거는 애매한데요. 원래 이 지역이 지금 보유하신 지역이 농림 지역으로 일단 표시가 되거든요. 농림 지역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이미 그쪽을 공사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미 해놨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 관계 부처 가서 이제 이 가평 가서 물어봐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각 지방 공공기관에서 이제 물어봐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미 공사를 끝내놨기 때문에 네. 아마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몇 년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직접 가서 짓고 아. 산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공사를 끝내놨으니까 네. 지금이라도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은 거기 이 각각 지방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지방 가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네. 가평 쪽이 어떤가를 한 번 더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던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전망은 일단 좀 괜찮다라고 하시고요. 그 자세하게 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좀 각 다른 조항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담을 해보시고 더 고민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오포 여기 경기도 강주시 예. 명평로 393번지인데 여기 베리빌 아파트라고 있어요. 예. 여기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세를 놔야 될지 팔아야 될지 잘 안 팔리네요. 큰 평수다 보니까. 네, 자 광주시에 위치한 팔기는 아파트. 좋아요. 예. 예,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평수가 좀 크고 그래서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딸이 애들하고 들어가 사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예, 예. 여기 좋은데 왜 이 좋은 아파트를 파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전철도 생긴다 그래 놓고 그것만 받아가가지고 예. 요 동네 살기는 좋은데 편한데 산도 앞이 산이 있는데 교통 때문에도 그렇고 애기들 학교도 그렇고 아, 혹시 외국자들이나 있거든요 앞으로. 예. 아기들이 이제 곧 이제 지금 몇 학년 정도 되는지 4학년요. 4학년이요? 4학년이고 둘째는 5살 유치원 다니는데 아, 여기가 전철이 언제서 오르지 딴 데는 많이 오르는데 여기가 저평가돼가지고 도대체 오르지가 않아요. 큰 평수다 보니까 한 예. 동밖에 없어가. 큰 평수라고 이게 안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때 이번에 좀 올랐다 해도 이거 팔고 다른데 뭐 어디 서울은 뭐 빛도 못 보겠던데요. 여기가 특성상 어떤 곳이냐? 분당이 비싸다 보니까 분당에서 조금 싼 곳을 찾아서 넘어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여기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 분당이라든가 서울 핵심 지역에서 약간 벗어나다 보니까 이 네. 지역이 특별히 개발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난개발이 많이 돼서 네. 난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쉽게 올라가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아까 이 저평가됐다라고 길은 안 만들고 자꾸 그냥 빌라만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 특별히 그런 제한이 없고 그냥 난개발이 이루어지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는 일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 물류 사람의 이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지금 보유하신 곳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동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도 그 지역에 지금 많은 공장과 상고 부지 뭐 이런 사업체들이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라서 차가 많이 막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그래요. 예, 차가 많이 막혀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철이 나중에 8호선이 연장 개통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하철 이런 전철 연장 개통하겠다고 하고서 안 된 곳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지금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 이동이 많고 실제 교통이 막힐 정도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는 실제 그 계획대로 지하철이라든가 전철이 개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보유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언제 생길지. 다들 어느 저녁에 생겨가지고 언제 그거 하냐고 묻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조금 그렇게 기다림이 필요할 수가 있는 게 내 건도 기다렸어요. 집이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길이 막힌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만큼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평상시 말하지만 우량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아직 어린 자녀들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침에 학교 갈 때 막혀가지고 분당권이에요 여기가. 그래도 학교는 중학교 같은데. 예. 그래서 여기가 참 그 교통 때문에 지금 괴롭다고는 하시는데 예.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교통 그런 거 막히는 데만 일부러 찾아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막히는 데가 데만 실제 일부러. 돈이 된다고 예, 예, 하거든요. 예. 여기가 분당이나 그런 쪽을 보셔서 지금 저평가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분당이랑 하면 예. 저 상당히 분당에 좋은 여자촌에 지역이고요. 또 팔고 잘못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잘못 들어간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지역에 지금 고등학교가 지금 좀 멀리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고등학교는 분당권이에요. 여기까지. 예, 그래가지고 신현이 거기 새로 초등학교 하나 생겼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쪽은 계속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부부하고 그다음에 아이도 많고 그런 데는 저는 굉장히 건전한 곳이라고 제가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전한 곳이라고 봅니다. 예, 뭐 여기 그거 한 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필요하다 보면 나중에 고등학교도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가 계속 차가 막힌다는 건 수요층이 예, 차 많다라고 막힌다는 것밖에. 수요층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자꾸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얘가 큰 평소에 갈리비님이 사는 이 차라리 이거 전세 놓고 전세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전세 놓고 다른 데로 가신다? 예, 작은 평.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거리 제한이 풀려가지고 현재 무료 상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오셔서 1대1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송에서 지금 어디가 좋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짓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1대1로 상담하면서 이 위치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상담을 해봐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짚기가 어려워요. 몇 군데를 동시에 짚으려면 여기 지금 한번 상담한 것처럼 몇 군데를 상담을 해야 하거든요. 상거리에 바로 500세대 있거든요. 예? 능평 상거리에 능평동인데 능평 삼리 상거리 있는데 여기 500평 있고 옆에 예. 거기는 기아 그만큼 자동차가 하려면은 있는데. 또 상담이 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거기 한번 오셔서 상담해 보시라고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네. 예. 네, 시청자님, 저희가 계속해서 뒤에 상담이 좀 기다리고 있어서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곳은요, 입지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이 교통 호재도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의견 중에 하나니까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요, 추후에 또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그 아파트 전망 좀 문의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예,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세요. 네네네. 네, 어디 아파트일까요? 네, 그 화성시 반월동 네. 944번지 예. 신동탄 SK 뷰파크예요. 예, 신동탄 SK 뷰파크를 보유하고 네. 계신데, 자, 네네. 앞으로의 혹시 뭐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전망,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지금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의 SK뷰 아파트를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네. 저 지금 여기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바로 옆에 삼성전자 공장이 네네.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제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여기가 삼성전자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고 그리고 그 주변 뒤쪽으로 보면은 수많은 주변에 삼성전자 공단은 많이 있어요. 공장 하청업체들이 많이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올 자리가 또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여기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삼성 반도체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 반도체는 삼성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가전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외국으로 나가서 그 공장들이 외국으로 이전을 해서 문제가 되는데 반도체만큼은 뭐 미국에서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외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장 그 옆에 있다라는 거는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는 정말 지금 해가 뜨고 있는 동안 삼성전자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그런 곳이라고 제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망이 좋아서 계속 보유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네. 이런 곳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젊은 부부하고 그다음에 아까 아이들이 젊은 이 일자리 많은 곳은 아이들 키우는 부부들이 많은 그런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그런 네네. 지역입니다. 네. 그런 지역들은 결국에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상담하셨던 분도 제가 전철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짚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젊은 부부들이 오고 그다음에 젊은 부부들과 아이들이 크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런 인프라라든가 지금 현재는 좀 발전에 제약이 있어서 안 된 곳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간 지역 같은 그런 데보다는 오히려 이런 곳이 계속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주변에 굴재 대기업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입지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 문자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경기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토지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138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저 이번에는요 경기도 평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토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거든요. 평택 굉장히 넓고 가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평택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좋은 곳 중에 넘버 원이라고 추천드리는 곳 중에 네. 하나입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문자로 문의해 주신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평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당장은 여기 삼성전자가 있는 지역만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 삼성전자 있는 지역에서 지금 보시면은 재밌는 게 이쪽 방향으로 현재 길이 나고 있습니다. 길이 삼성전자에서 바로 밑에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지금 현재 논을 보유하고 계신데 논 있는 쪽으로 길이 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이 오성 IC가 삼성전자에서 나온 직원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그런 IC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평택의 중심은 이 오성 IC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지금 현재 보유하시고 계신 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시에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 천변들이 지금 현재 길을 막 개간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자님, 혹시 아무것도 없는 논에 이렇게 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글쎄요. 보통 뭐가 이거 앞으로 개발이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보통 천변을 개발하는 곳은 그 네.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마을이 있거나 사람 많이 오는 곳에 네. 그런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동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평택의 안성천, 이 큰 천도 개발하고 있지만 여기로 내려오는 오성 IC에서 내려오는 이 교포천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가깝고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서 가깝고 동시에 이 지역에 논 위에 한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투썸 플레이스라고 찻집도 하나 카페도 들어와 있고 이런 곳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제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평택인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또 미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자리 마련돼 있거든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알보자 오늘도 안현재 전문가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 그리고 노란 톡방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